안녕하세요.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3의 10번째 강의,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나의 인간 동료에 대한 헌사입니다. 제목이 거창하죠. 벌써 시즌 3 마지막 강의입니다. 참 이게 몰아쳐서 이렇게 시즌 3를 마쳤습니다. 시즌 3 첫 번째 강의를 5개월 전에 하고 5개월 동안 잘 놀다가 느닷없이 또 나타나가지고 한 2주 만에, 한 3주 됐나요? 3주 만에 또 시즌 3를 맞추는 이렇게 졸속 제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강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독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는 이런 강의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시군요. 그래도 저는 대답할 겁니다. 저는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뭘 할 뿐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처지에 과분하게 좋은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구입하는 바람에 그걸 내버려 두자니 좀 아깝고 뭐에다 써먹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녹화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 제가 4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 4권 다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첫 번째 책만이 조금 팔리고 나머지 3권의 책은 저주받은 걸작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제대로 일반인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책이 안 팔리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권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님들께 사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3군데 중에서 한 군데는 출판사가 망했습니다. 네. 자, 독자들의 눈은 참 매처럼 매섭죠. 사실 책이 시답지 않으니까 책이 팔리지 않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보는 눈은 정말 예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4권의 책을 쓰는 바람에 원고를 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사보에도 원고를 쓴 게 있고 신문 칼럼을 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신문 칼럼도 뭐 무슨 중앙지는 아니고요. 경남 도민일보 뭐 이런 데서 그것도 또 원고료도 주지 않습니다. 뭐 아니면은 국방일보 이런 데 또 칼럼을 썼습니다. 국방일보는 그래도 그 원고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네. 제가 책을 쓰다 만 게 10권이 넘습니다.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책을 써볼까? 저런 주제로 책을 한번 써볼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원고를 쓰다가 만 게 한 10가지 주제가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원고는 사실 원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미 다 썼죠. 그 그리스 신화에 대한 심리적인 해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원고를 제가 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책을 출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고를 출판하기에 제가 너무나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출간하지 않고 제 컴퓨터의 하드에 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그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10군데 출판사에 그 원고를 보냈지만 한 군데도 제 책을 출판하겠다는 출판사가 없어서 그 좋은 원고가 지금 사장되고 있습니다. 참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어찌됐든 이렇게 제가 원고도 많고 뭐 글을 쓴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게 사실 많아요. 비디오 카메라 있죠. 말씀드릴 거 많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시간도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 낄 일이 없죠.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2번, 2번이면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9시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뉴스에 나오는 게 좋은 얘기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범죄, 사기, 살인, 강도, 뭐 비행기 사고, 테러, 뭐 좋은 얘기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뇌에 영향을 주게 돼서 부정적이거나 불안정한 마음이 생긴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사실은 제가 연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9시 뉴스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녁 때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잠을 잡니다. 그래서 새벽 4시나 아니면 3시 정도에 깨죠. 그러니까 한 7시간에서 8시간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럼 뭐 합니까? 그때 이제 7시, 새벽 3시나 4시쯤, 특히 새벽 4시 정도 되면은 그 케이블 TV에서도 야한 영화도 안 합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책이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아침 6시나 6시 반이면 이제 출근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참 많은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시간까지 많죠. 그러니까는 저에게는 이제 세 박자가 다 맞춰진 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녹화하는 게 저는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법보시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돈이나 물질을 갖다가 남에게 주는 것도 보시지만 어떤 좋은 말이나 좋은 글을 쓰는 것, 그래서 남들에게 위로나 위안을 주고 지혜를 깨쳐주는 것, 이런 것들을 법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강의를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이고 누구를 감화시키고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무슨 이걸 통해서 법보시를 해보겠다 하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시간도 남고 원고도 많고 그 다음에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디오 해놓고 내 마음대로 그냥 이런 얘기도 했다 저런 얘기도 했다가 그 다음 유튜브에 또 올려보고 그런 재미 삼아서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건 이기적인 의도 하에서 이런 비디오를 찍고 또 유튜브에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의무감도 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항상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많은 또 제가 이기적으로 또 이러다 보니까는 또 뜻하지 않게 이 강의를 듣고 또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기적으로 살자 해서 얘기했듯이 이기적으로 살면 이타적인 삶이 된다. 괜히 어설프게 남 도와주려다가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도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에 또 그렇게까지 제가 기분은 조금 좋죠. 하지만 그렇다고 크게 영향을 받거나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분에 또 취하게 되면은 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가지고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없고 또 하나는 이런 아이디어를 쓰면 어떨까? 저런 아이디어를 쓰면 어떨까? 또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의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재미. 이거를 보는 사람들을 놀려먹는 재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댓글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멘토라는 말을 저에게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저는 사실 멘토가 될 생각도 없고 멘토가 될 자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이 녹화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또 뭐 다 아시겠지만 제 생각이 모두 맞는 것도 아니고 그 녹화할 때 그때 그냥 그 생각을 말할 뿐이지 지금의 내 생각과 과거에 또 녹화했던 그때의 마음과는 지금 또 달라져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에 떠올랐던 생각을 유튜브에 담을 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원숭이처럼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뛴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강의는 내 마음속의 원숭이가 야자수나무 위에서 놀고 있다가 얘기한 것도 있고 또 그게 또 다음에는 또 바나나 나무 위로 뛰어올라서 거기서 또 얘기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땅에 내려와서 떨어진 과일 주워 먹으면서 얘기한 것도 있고 이렇게 내 마음은 이렇게 시시각각 다른 상태에서 얘기했던 것 뿐입니다. 그냥 그때그때의 생각일 뿐이죠. 생각은 변하고 있고 그 시점에서 제 생각일 뿐 영원한 제 생각은 아닙니다. 법정스님이 입적하시면서요. 자신이 쓴 책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말 빚을 더 이상 지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자는 말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만으로 빛을 발하고 대중들을 감화시킵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고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불교에서 말하는 유신견이라고 그러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독특한 자아를 드러내게 됩니다. 법정 스님의 좋은 글에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들어갔을지 모른다고 아마 당신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자신의 책을 더 이상 출판하지 말라고 하셨을 것 같다는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민 스님이 한동안 TV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토크쇼에도 나오고 오락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그냥 또 그 하루 종일 트위터에 매달려서 사람들한테 말을 전하고 자신의 일상을 트위터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연예계 생활을 접고 무건 수행에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수도자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존경하는 이유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합니다. 노숙자랑 수도자는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자는 존경을 받고 노숙자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 대중들에게 사표가 되는 수도자는 뭔가를 하고 돌아다니고 연설을 하거나 책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안가에서 조용히 수행을 치르고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존경을 받는 수도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감명을 받게 하는 거죠. 어떤 세상사에 휘둘리지 않고 돈에도 초연하고 어떤 우리 욕망에도 초탈해서 그저 그냥 조용히 그냥 뭐 잘 차려지지 않은 밥이지만 반찬 몇 가지에 그렇게 소식을 하면서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뭔가를 하게 되면 우리 속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민 스님이 이제 제대로 수행자의 길로 돌아선 것 같다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됩니다. 물론 제가 해민 스님이 이렇다 저렇다 할 처지는 아니죠. 그냥 제 추측일 뿐입니다. 그 테레사 수녀님 말이에요. 뭐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베스트셀러 책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인도의 캘커타에서 환자들 돌보느라고 평생을 보냈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마더 테레사, 성녀 테레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줬고 커다란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책이나 강연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런 존재감으로 우리가 성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말이에요. 수도자도 아니고 그냥 범부에 불과하고 속인에 불과하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들고 녹화를 해도 괜찮은 거죠. 제가 수도자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생로병사의 운명에 저당 잡혀서 사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뭐 저도 뭐 남의 저에 대해서 뭐 흠을 잡거나 비판을 하거나 그런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또 섭섭해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일에도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냥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저의 넋두리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 강의는 어쩌면 저에 대한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차곡차곡 쌓이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이 강의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내가 했던 생각들을 돌아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의 한 일기장과도 같은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시즌 4로 진행이 될 건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강의가 아니라 독립영화처럼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거는 물론 이제 계획일 뿐이고 유명한 사람들을 제 강의에 초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있습니다. 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란 누구냐면 저한테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무슨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터뷰하자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인터뷰에 응할 이유도 없는 거죠. 저에게 유명한 사람이랑 제 누님들, 제 친구들 아니면은 동의를 해주신다면 우리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분들의 인생 경험을 들을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힐링 캠프에 유명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뭐 돈을 사기당하고 돈을 띠고 또 엄마랑 동생이 자기 돈을 다 가져가서 탕진하는 바람에 빚에 허덕인다는 얘기도 하고 암이 걸려서 암에 대해서 이제 투병 생활하느라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저렇게 힘든 과정을 겪는구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근데 사실 유명인들은 이렇게 돈 없어지고 그래도 금방 또 돈 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명인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연을 담은 사람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려 있어요.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도 그보다 더 힘든 일들, 그보다 더 많은 고통들, 더 큰 질병을 딛고 유명하진 않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못 나가는 것 뿐이지 더 큰 진리를 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힐링 캠프가 또 어떤 분들은 비판을 하기도 하잖아요. 힐링 캠프가 아니라 뭐 이미지 세탁소다. 그동안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들었던 사연들을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좋은 호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하고 의구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이 채널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글쎄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동안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럴듯하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상을 해라. 이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고 이게 정말 마음에 놓아버리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연 저 인간은 정말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저런 진리를 터득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길래 저렇게 떠들고 있는 걸까? 의심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그 의심을 해야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것과 실제의 생활에 있어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터득하고 있으면 뭐하러 이렇게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는 이런 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녹화를 하고 나서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지만 현재의 양을 늘리자. 그러면 또 한동안 현재의 양을 열심히 늘리고 삽니다. 또 베풀고 살자. 그러면 한동안 또 더 내가 잊어버렸던 대로 또 열심히 베풀고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일깨워주는 게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이 강의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의 동료 인간에 대한 헌사라고 이 강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만만치 않으시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남들이 보기에는 정신과 전문이고 개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순탄하고 평탄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인생도 편안하고 평탄하고 항상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게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힘든가 하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미리 계획하고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인생은 돌발적인 변수가 튀어나오고 그것에 맞춰서 그걸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 대처의 영역이지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인생을 계획한다는 건 어쩌면 무의미합니다. 자, 어떤 청소년이 이런 꿈을 꾼다고 합시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법대를 나와서 고시에 패스해서 연수원에 들어가서 또 연수원 성적이 좋아서 판사가 돼서 그 다음에는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또 자신이 나온 서울대를 또 집어넣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생 멋지게 산 다음에 노후에는 전원주택을 멋지게 지어서 나는 인생을 살겠다 하는 계획을 세운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법칙입니다. 그게 진리고요. 이 수능을 갑자기 앞두고 말이에요. 그 청년이 그 계획을 세웠던 청년이 갑자기 커다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하는 바람에 성적이 안 좋아서 재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경우죠. 그 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엔 들어갔지만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등록금도 될 형편이 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바람에 간신히 대학을 졸업해서 고시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수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 이제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또 연수원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하지만 연수원 그 똘똘한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지 판사로 임용을 되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서 그냥 평범한 변호사로 인생을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또한 그래요. 그 사람 소원대로 판사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느닷없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아서 내시경을 해봤더니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미 진행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변수들이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판사가 돼서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니까 박봉에 시달리죠. 누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 주식만 사면 너 대박을 칠 수 있다. 열심히 너는 그냥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대출받고 집도 저당 잡혀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쪽박을 찬 겁니다. 상장 폐지. 그래서 이게 판사 월급이 합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길거리에 놓이는 처지가 될 수도 있는 게 또 인생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한 가족들이 다 건강하란 법 없거든요. 이제 조금 한숨 좀 돌릴까 했더니 또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눕는 바람에 병원비를 대느라고 허덕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건강하던 어머님이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해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인생이 이렇게 물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돌발 변수가 생기고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인생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은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게 뭐냐면 느닷없이 생긴 돌발 변수, 안 좋은 일들에 그대로 꺾여버립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인생의 백신을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이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런 예측 불가능성은 어느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자신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내가 큰 병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내가 하는 사업이 혹시 망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모아둔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무궁무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제가 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상상하지도 못할 걱정을 합니다. 저런 걱정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 걱정의 정도는 그 해리포터를 쓴 조앤 롤링의 상상력은 이 걱정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정도의 차이일 뿐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인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생은 항상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인생은 고민과 고통, 불행이 연속되는 가운데 잠깐의 휴지기, 그게 바로 행복일 뿐입니다.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느닷없이 고기의 섭취가 많아지면서 뇌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창의력이라든지 상상력이 진화하면서 상상력이 커지게 되면서 우리 인류 문명은 발전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우리의 걱정도 또 많아진 게 사실입니다. 또 인간만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이 태어나서 그 죽은 사람의 세대를 이어가게 되죠. 우리가 죽음을 부정하려고 해도 죽음은 우리 등 뒤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남는 것이란 없다는 생각은 참 공포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죽는 과정에서 심한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자, 아는 사람 중에 누가 간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 이제 6개월도 살지 못한대.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간암 환자는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건강한 우리라고 해서 그럼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1년 후에, 2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일 뿐입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간암 환자가 6개월은 산다고 하지만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신이.
우리네 삶은 죽음 또한 예측 불가능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몸이 있으면 뭐가 깃들까요? 몸이 있으면 지방이 깃드는 것이 아니고 병이 깃듭니다. 고혈압이니 당뇨니 고지혈증이니 중풍이니 희귀한 유전질환이니 교통사고의 후유증이니 그런 질병은 바로 우리가 몸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질병이 우리를 괴롭히죠.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는 의기소침해지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질병도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이것도 예측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삽니다.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식으로, 직장 상사나 동료로, 또 직장의 부하 직원으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뭘까요? 일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음식도 구하고 옷도 사고 애들 학비도 대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자동차도 굴리고 핸드폰 요금도 냅니다. 그 다음에 품위 유지도 해야 되죠. 누가 결혼하면은 부조금도 해야 되고 누가 돌아가시면 부의금도 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일은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버는 수단입니다.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지독한 상사를 만나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일 자체가 힘들기도 하죠. 추운 겨울날 밤새면서 추위에 고생을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또 죽을 각오를 하고 배를 타는 선원들도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라는 게 사실 대기업의 중역서부터 노점상까지 쉽지 않은 일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대기업의 중역이라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일까요? 밤늦게까지 남아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또 이사를 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명예퇴직이라든지 또 회사에서 잘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좀 나을 줄 몰라도 그 사람도 항상 불안한 건 마찬가지고요.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분들은 정신적으로는 좀 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밤새도록 일해야 되는 직업도 있고 남에게 모멸과 멸시나 욕설을 들으면서 일해야 하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그냥 귀농해서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시골 내려가면은 누가 공짜로 밥 줍니까? 누가 공짜로 반찬 해줍니까? 농사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또 주저하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일과 노동입니다. 누구는 일은 자신의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좋은 말이고 그거는 니들 생각이고 일단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거기다 자아 성취까지 한다면야 그건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좋은 직업일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는 일이란 어느 날은 진짜 집에서 좀 쉬고 싶고 놀고도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주 보게 되죠. 판사가 판결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고는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해서 형을 감형해 주겠다.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하는 판결문을 내립니다. 아니 저는 그런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재벌 총수나 재벌의 중역들이나 아니면은 전직 법조인들이나 아니면은 고위직에 있던 경찰 공무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사회에 공헌을 하지 않는 직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센 파도 이겨내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도 또
노점에서 껌을 파는 사람도 또 롯데리아 직원도 구멍가게 주인도 밤새도록 일하는 동대문 시장 상인도 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약 배달에서 그 김매기 하는 농부들도 다 사회에 기여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뭐 다 순환하는 거지. 어떤 일은 귀하고 어떤 일은 천하고 어떤 일은 정상 참작이 되고 어떤 일은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귀한 일들인데 말이에요. 어떤 일들은 사회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게 저는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 어머님 인터뷰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나이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머니가 리아카의 야채를 싣고 그것을 팔러 다녔다는 얘기를 저한테 처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짠해서요. 그런데 제가 이제 케이블 방송 보면은 동남아시아로 가면은 이게 더 심합니다. 뭐 인력거를 끌면서 하루에 3,000원을 벌고 그 쪽방에서 10명, 20명의 잠을 자면서도 그 돈을 또 모아서 시골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는 그런 힘들게 사는 일꾼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갈 돈이 없고 할 수 없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장사를 하거나 국어를 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은 돈이 없고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이란 이렇게 힘듭니다. 평생 일을 해야 하고 언젠간 죽어야 하고 언젠간 병이 들고 또한 힘이 점점 빠지는 노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같이 짊어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또 예측 불가능한 불행과 질병, 죽음 앞에 서 있음에도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동료 인간들에게 저는 경외심과 존경심을 이 강의를 통해서 표합니다.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나의 동료 모든 인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그 힘든 인생의 고통과 불행들을 헤쳐나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로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동료 인간들에게 무한한 헌사를 바칩니다. 여러분들 장하고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멋집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장하다고 박수를 치고 칭찬을 아끼지 마십시오. 지위가 높던 말던 돈이 많던 적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명예가 있던 없던 그런 것들 개의치 마십시오. 그건 허울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인간이라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귀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경외심을 가질 만한 일들입니다. 여기에는 저 자신도 포함이 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듯이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3 10번째 강의 마지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